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몇 가지 말씀드리죠. 좀 전에 무슨 말씀하신 거죠? 사이트? 사진 사이트를 올릴 때 사이트.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여기다 이미지 넣으세요? 보통은 동영상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사이트 보면은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쓸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네. 이게 이미지로 이제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이게 동영상 부분들을 같이 캡처해서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가 보호하는 모습에 실제 사진을 이제 보였다가 이렇게 또 그림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다른 편집 프로그램하고 섞어서 써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이제 프린트아웃도 드리긴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좀 시연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한 자료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튜토리얼 수강하시고 그 사이트에 다 등록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 다시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다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죠? 네, 이렇게 드릴 거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주로 이미지 활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내용이에요. 또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좀 섞어서 쓰면 좋을지 이런 것도 관심들이 있고 말씀드릴 게 있긴 하지만 일단 주로 이제 내용들은 이미지 활용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시연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겠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섞어서 사용한다든지 궁금하신 내용 이런 내용들은 뭐 중간중간 그때 뭐 끝나고 나서 조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들리하고 함께 사용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처음 있는 게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는 최근에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의외로 파워포인트도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좀 파워가 있겠죠. 어떤 부분에 활용하면 좋은지는 뭐 좀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리겠고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네. 써보시기도 많이 하셨을 테고. 훨씬 좋아요. 네. 포토스케이프 X는 사용하세요? X 안 쓰고 옛날 버전 써요. 그렇죠. 저도 이게 포토스케이프 쓰다가 사용하다가 굉장히 좋은데 단점 아쉬운 부분도 이제 제가 맥을 쓰다 보니까 맥에서는 포토스케이프가 없다가 이제 포토스케이프 X 나오면서 맥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쓰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포토샵 아니더라도 뭐 픽셀메이터 프로 같은 유로 앱들 이렇게 보면 포토스케이프 좀 이렇게 약간 낮게 보이는 경향이 사실 있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포토스케이프 처음 사용했던 것들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2009년 그때도 이미지를 사진을 편집을 하려면 포토스케이프라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가지고 포토스케이프를 다시 추천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 부분도 포토스케이프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좀 잊지 않고 포토스케이프를 가지고 두들기에 뭔가 적용을 하거나 할 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여기에 좀 많이 할애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포함은 하진 않았지만 뭐 시간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캔바 서비스도 한번 권해드리거나 보여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은 아시죠? 네. 들어보시나요? 캔바? 그러니까 혹시 망고보드 이런 거 들어보세요? 망고보드? 네,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보면 원조격. 대신 망고보드하고 달리 캔바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템플릿이 있는데 일단 무료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지금 내서 잠깐 뭐 자료에는 없지만 시연에서 보여드리도록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료에도 없지만 제가 또 얼마 전에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 앱이 필모라 라인이라는 앱인데 지난 시간에도 아마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두들리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 편집을 사실 좀 하고 싶기도 한데 그럴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캄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대부분 사용을 했는데 간단한 편집 같은 경우는 필모라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얼마 전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필모라 9도 평생 사용하는 게 한 59불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두들기로 만든 동영상을 다시 저기서 시연하면서 붙인다는 뜻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미덕 1회 미덕이잖아요. 그 동영상도 필모라 9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과 그리고 이제 인트로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뭐 오늘이든 다음이든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설명드릴 프로그램은 포토스케이프 X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되게 무겁잖아요. 비용도 있고. 포토스케이프 X도 무료로 어느 정도 대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는 또 유료로 사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무료로 대부분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 이제 포토스케이프 기존 버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스케이프 X는 이제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즈는 윈도우즈 10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하고 프로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도 이제 대부분 충분한데 사실 프로에 있는데 복잡한 기능들 사진에 뭐 이렇게 뭐죠 이제 이렇게 그래프 같이 나와가지고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분 거의 안 계시죠. 네, 저도 거의 사용 안 하는데 뭐 그런 복잡하고 어렵고 좀 더 나은 기능 이런 경우는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커버가 가능한 것 같고 다만 저는 거기서 좀 그 유료 결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나오는 아이콘, 스티커 이런 것들이 더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토스케이프 X를 보내드리고요. 이게 지난번 이런 화면인데요. 포토스케이프 X를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입니다. 좀 이따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겨서 화면에 뭐 배치기가 많이 되겠죠.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 뷰어는 거의 뭐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사진 편집 부분에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하고 다만 이제 잘라내는 거, 오려내는 거, 즉 투명 배경 만들 때에는 여기 오려내기에서 하고요. 일괄 편집은 여러 개 한꺼번에 바꾸는 것들, 콜라주는 아시겠죠? 이렇게 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배치해서 붙이는 것들, 이어붙이기, 그리고 애니메이션 내는 이제 움직이는 GIF, 문자 만드는 거, 그것, 그리고 뭐 스토어 여기서 유료 버전 구매할 수도 있고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은 이제 파일 탐색기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선택해서 이미지를 사용하면 되고 여기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사진 편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메뉴들이 이 부분입니다. 또 대부분 이 편집 탭에서 거의 끝납니다. 이제 색상, 필름, 느낌, 뭐 빛 이런 부분들은 사진 이제 효과 있죠. 이제 필터 적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예전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액자 사진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제 액자 같은 거, 뭐 섀도우 준다든지 액자 표시한다든지 그런 액자들도 많이 사용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삽입 이 삽입 부분에서 스티커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스티커, 텍스트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에도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 사진 편집 중에서 편집에 해당되는 메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거 설명을 해야겠네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진 편집하고 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다시 실행시키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장 여기서 생각외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선 실행 취소와 되돌리기는 실행 취소는 여러 단계 했을 때 하나 돌아가는 게 실행 취소고 사진 원본으로 돌리는 게 되돌리기고요. 원본 비교를 클릭하게 되면 뭔가 변화를 주게 되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크기를 조절을 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들리에 추가할 수 있는 이미지 최대 사이즈가 1920픽셀이죠. 일반적으로 1920, 1080 이렇게 사이즈인데 새로 1920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 사이즈는 일단 1920픽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기 조절을 클릭해서 여기 가로폭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아니면 프리셋을 클릭해서 긴축을 1920으로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920픽셀로 맞출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대부분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나중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그 효과 주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르고 하다 보면 이미지가 사이즈가 변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이즈 맞추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프리셋 사용해서 긴축을 줄이는 형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하고 다음 부분 이미지 크롭까지 같이 설명드리고 진행해 볼게요. 자, 크롭은 이미지 자르기 있잖아요. 이미지 자르기인데 사진에서 적당한 영역을 선택해서 그만큼을 잘라내는 게 크롭이죠. 오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유롭게 자르기, 뭐 화면 비율대로 1:1 뭐 비율 가지고 크롭을 할 수 있고, 이 선택 영역을 이만큼 저장을 하고 클립보드 복사하고 저장하고 이런 기능들이 다 적용됩니다. 하나 좀 괜찮은 기능은 이제 이것이 원형 자르기 있죠. 원형 자르기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형태로 자를 수 있는 게 하나 좀 괜찮은 점입니다. 원형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 배경은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색깔, 뭐 패턴 무늬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일반적으로 하얀색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 투명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동그랗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면 흰색으로 남겨두고 그냥 두들겨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명 배경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투명 배경을 만들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자른 이 화면이죠. 이 화면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면, 지금 여기는 투명으로 만들었잖아요. 배경이 투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아까 편집 옆에 오르내기를 선택한 다음에 자동 지우개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이 투명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 구분이 이렇게 동그랗다든지 명확하게 되면 투명으로 자르는 게 굉장히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약간 턴이 좀 불분명하다든지 색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운동하고 살 빼고 막 이랬을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 배경이 지금 유색이에요. 약간 녹색, 연한 녹색인데, 이 배경에서 이 사진을 이제 투명으로 만들려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약간 자동 지우기를 해서 여기 딱 클릭을 하니까 여기가 다 지워지는 건 좋았는데 여기 하얀 반바지도 같이 섞여가지고 여기도 잘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때요? 예, 이렇게 허용치 이 부분은 민감도를 조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복구가 되게 됩니다. 일단 시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슷한 색이 있는 경우는 이제 허용치를 적용해서 보완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이제 투명으로 만든 이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색깔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어서 여기는 더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또 하게 되면 투명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도 투명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오히려 이것저것 작업들을 많이 하실 것도 같은데, 자, 그림 올려놓고 그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배경 제거를 하게 되면 선택이 되고 투명 벽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미리 보기까지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흰 바지는 괜찮은데 무릎, 발 부분이 투명으로 시정이 돼서 이 부분들은 다시 여기 이제 남겨두기, 제거 유지할 부분 남겨두기를 클릭해서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잠깐 한번 실습 형태로 시험 형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이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고요. 지난번 미덕 화면이고요. 지금 이제 사이즈가 4032, 3024 사이즈이니까 크기를 좀 조절을 하려면 여기서 크기 조절을 클릭해서 아까 보셨던 대로 여기서 폭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프리셋에서 긴축을 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1920이죠. 1920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긴축이 1920, 1440 이렇게 해서 뭐 자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 또는 아까 보셨던 원형 자르기 형태로 해서 이것도 1대1로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두 분 자르고 테스트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잘랐죠.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면 아까 보셨던 이 부분이 이제 투명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지금 조금 불편한 점은 여기서 바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투명을 만들려면 투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려낸 게 있어서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 다른 이름으로 이름은 비슷하게 해서 됐죠? 요 이미지죠. 이 이미지 다시 오려내기로 가서 이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틀어서 지금 여기 흰색 배경이니까요. 자동 지우개 있죠. 이거를 클릭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투명 이미지로 파일 포맷은 뭐 PNG여야겠고요. 투명 이미지로 저장이 쉽게 되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운 거 없죠. 좀 더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면 아까 보셨던 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이 이미지를 자동 지우개로 지워 보면 클릭하면 아까 바지 없어졌어요. 바지. 잘 식별이 안 되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만큼이 이제 더 잘려 나갔네요. 그러면 이 허용치 부분을 제가 아까 해보니까 한 33, 4 정도면 되더라고요. 조금 남았네요. 다시 30, 3, 2, 1.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 부분 없애기. 이렇게 없앤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투명이 쉽게 되십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러면 찌꺼기 부분들이 사실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물론 여기 마스크를 없애면 좀 자연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크몽을 이용했어요. 크몽 서비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프리랜서들이 원하는 작업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받고 작업을 해줍니다. 제 기억에 사진 한 장, 3장에 한 10,0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남아있죠? 이 사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정말 금방 되더라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도 아주 뭐 쉽더라고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림 서식에서 배경 제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배경을 제거합니다. 여기서는 화면을 좀 펴보면 미리 보기 창 여기 나오죠? 네. 썸네일에 다리가 안 나오죠? 여기 색깔을 보시면 알죠? 이 부분들은 이제 유지할 영역 표시해서 여기 유지할 거니까 클릭하면 이만큼 살았나요?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에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가 이렇게 좀 줄어든 상태여서 원본 이미지로 변경을 좀 해야겠죠. 크기 및 위치를 원래대로 원래대로 클릭해서 원본 이미지를 키운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저장을 해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 작업, 투명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제 투명으로 만들었는데 이 이미지 사이즈가 실제로 이제 뭐랄까요, 캐릭터가 있는 공간보다 양쪽 위가 좀 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크롭을 해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두들리에서도 캐릭터는 이만큼인데 배경이 이렇게 큰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두들리 내에서는 이미지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클릭을 여기서도 자르기를 해가지고 좀 자를 수 있겠죠. 자르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깔끔하고 필요한 사이즈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수면 배경까지 했는데, 다음은 요걸 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미덕 때 한번 얘기 나왔었죠. 한슬 씨가 그때 얘기했었나요? 그때 뭐냐면 이미지를 올렸는데 칠판에서 하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해결했나요, 그거? 아니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이 부분들은 음영 반전을 시켜서 다시 업로드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여기 음영 반전 버튼이에요. 이걸 딱 클릭해서 음영 반전을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더 이상한 이미지지만 이걸 그대로 두들겨 업로드 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쵸, 칠판, 화이트보드, 블랙보드에서 사용할 때는 이게 원본이고 이게 음영 반전 이미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하나만 해도 본전되셨죠? 뭐 시연을 해봐드릴까요? 한번? 안 나온 김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두들리를 사용하면서 좀 이제 해결이 안 되거나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싱크 맞추는 부분. 그러니까 음악 목소리를 쭉 나레이션을 쭉 녹음을 해놓은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맞췄는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면 또 이제 싱크가 틀어지기, 사실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제 지금 보셨던 음영 반전된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되지 하는 부분이었고, 또 이제 뭔가 이제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 있다. 하나는 색칠하는 거, 컬러,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거고, 또 하나는 사진을 두들리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선 추출하는 부분은요. 외곽선 추출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들 많이 사용하죠. 디자이너 분들. 근데 저도 사용해보려고 굉장히 노력도 해보고 교육도 받아봤습니다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한세 씨는? 저 안 따라봤어요. 아, 지금 전공이 IT 컴퓨터 공학. 저 컴퓨터 공학이어서 디자인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디자인 쪽 하는 친구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기계를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를 그래도 조금씩 다루는 편이지만 제일 뭐가 어렵냐면 일단 너무 많은 메뉴들이 나와서 질리더라고요. 질리고 사용을 해보려다 보면 딱 해보면 그때는 알겠는데 좀 지나면 까먹고. 단순한 게 좋은데 나이에 이제 3 이상 들어가고 4자 이상 들어간 분은 좀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갖다 놓고 흐리게 만든 다음에 이제 선을 콕 찍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잖아요. 노가다 작업이고 잘 안 나와서 문제죠.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포토스케이프에서도 윤곽선 하는 게 있어요. 윤곽선 그 메뉴가 있는데 해보니까 사실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스마트폰 앱도 이제 멤버 중에 한 분이 스마트폰 앱 요거 사용하니까 괜찮아요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 앱 깔고 사람마다 다르고, 또 아이폰은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아쉬웠는데, 그 발견한 부분들은 이거예요. 래피드 리사이저라는 이런 인터넷 서비스예요. 보셨나요? 그렇죠? 이 서비스는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하시던 또는 검색을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유료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거 무료 버전도 있는데 주소를 잘 입력해야지 무료 버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아까 보셨던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업로드 해놓고 외곽선을 따면 얼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컬러가 들어가고 복잡한 형상들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굳이 해보자면 사실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요거를 바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놓고 콕 따라서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시험 내지는 설명을 들어볼게요. 뭐 내용이 많진 않으니까 몇 가지 좀 더 마무리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시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용하면서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이콘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삽입해서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정말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들리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사실 단순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아이콘에 포함되는 게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 뭐 교통 등등이 많아서 이걸 선택해가지고 놓고 아이콘을 삽입한 다음에 이걸 쉐이프를 변환하고 그룹 해제해서 점을 편집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일러 프로그래밍 이런 방식으로 보통 사용을 하죠. 점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선이나 색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쓸만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맵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캐노트에서도 또 비슷한 기능들은 있습니다. 아이콘 부분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참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 색칠하는 거, 이게 참 어려웠죠. 그 멤버 중에 한 분 약사분 계신 거 아시죠? 약사분이 무슨 약사죠, 그분이? 뭐 하여튼 무슨 약사의 뭐 어떻게 비타민도 소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주시는데 두들리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두들리 사용하시면서 편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대표적으로 이분은 이제 파티시에 제가 제빵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약사 캐릭터를 하나 딱 고르셔가지고 꼭 딱 캐릭터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숙님 사용하신 것처럼 내 캐릭터 두들리에서 제공하지만 나랑 비슷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이거 나다라고 표현을 걸어서 내 캐릭터를 사용을 하고, 그냥 심심하니까 약간 컬러가 들어가면 좀 낫잖아요. 이제 컬러 버전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 건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죠. 프로젝트는 이제 두들리 레인보우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이제 흑백 캐릭터, 선만 있는 캐릭터의 모든 캐릭터에 색을 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색을 입힌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 아마 유료가 될 것 같고 금액은 예상컨대 뭐 이제 97불 이렇게 이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대로 사용하시던 또는 뭐 업그레이드 또는 추가 지불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색이 어떻게 제공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해서 컬러링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이미지를 하나 스크린 두들리해서 이미지를 좀 크게 해서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다운받은 다음에 색칠하는 거죠. 색칠하는데 크게 페인트 톤과 그리기 또는 페인트 이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이 페인트 요거는 아이콘들 많이 보셨죠? 대부분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클릭을 딱 하면 이게 딱 다 칠하는, 즉 여기서 요거에 클릭하면 요만큼이 다 채워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기나 페인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그리는 형태. 두 가지가 사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페인트는 주로 이제 색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기는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한번 막 해보느라고 좀 이렇게 했지만,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 좋은 게 이 포토스케이프 중에서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냥 단색만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들, 그리고 그라디에이션 되는 여러 가지 컬러들,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리기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레이어처럼 이렇게 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살짝 섞어서 약간 수채화 느낌 나도록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색칠을 하니까 잘만 색칠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색칠하는 요령은 여기서 색칠을 하고 삐져나온 부분들 있죠. 삐져나온 부분들은 또 빼기 해가지고 삭제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잠깐 있다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컬러링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로 만든 이미지들을 두들려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보통 자, 이게 원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 흑백 그 선만 있는 그 이미지가 이미 있고, 색칠을 한 이미지를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해서 그 이미지와 이미지를 물고 저 컬러가 된 이미지를 겹쳐가지고 사용합니다. 겹치고 나서 저 컬러 이미지에는 이제 드롬 텍스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쭉 색칠을 이제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좀 이렇게 자기 캐릭터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선 딱 그리고 나서 딱 겹치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너무 근데 손이 많이 가서 그 부분들은 약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딱 나타나게 이렇게만 해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캡처는 어떤 식으로? 두들리에서 나와 있는 것에다가 네. 내가 그 어떤 뭐 텍스트를 넣었다거나 뭐 했는데 그걸 갖다 캡처를 해가지고 다른 화면에서 다른 텍스트 저기를 대신 사용을 한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캡처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캡처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흉끔하게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 그림으로 제작한다. 네, 그림으로 화면 캡처해서 그 만든 거를 이제 포토스케이프 불러와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이게 적용은 안 되니까 그냥 그거를 이렇게 내가 했던 그 장면을 똑같은 장면인데 네네.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다른 또 이제 다른 거 하나 또 만들려고 하면 그 과정을 또 되풀이해야 되니까 이걸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수정 씬을 다른 파일에서도 하고 싶으신 거죠. 그죠. 근데 한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트레일러 같은 걸 하나 만들어둬서 하는 방법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방법들을. 이렇게 컬러링까지는 대략 이렇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약간 팁 부분을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이미지와 이미지가 딱 겹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이제 지우든지 아니면 그냥 냅두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설정은 그 전체 설정에 있죠. 기본 설정에서. 그래서 기본 설정에서 그것들을 지우든지 아니면 뭐 냅두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씬마다는 그게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 동영상, 한 파일 전체적으로 나는 그냥 나는 무조건 지울 거야 라고 했는데 요거는 나는 안 지우고 싶다 하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전체 설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되시나요? 네, 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 두 번째 위에 겹치는 이미지를 이 투명도를 살짝만 조절해주면 일만 이렇게 조절해주면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딱 그리는 형태로. 요것도 하나 괜찮은 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가 조금 심심해서 약간 그림자, 쉐이딩을 좀 주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미지를 하나, 그러니까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 둡니다. 이 이미지를 필요하다 보면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각도만 살짝 오른쪽 조금 왼쪽 조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걸 그림자로 다시 밑으로 깔아야지 그림자 나오고 이렇게 다 끄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이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스케이프 사용할 때 아까 이 사진 보셨잖아요. 이 실내 사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카메라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던 실내에서 촬영하면 빛이 양이 충분치 않아서 빛이 좀 어두워서 무조건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진은 좀 보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잠깐 뭐 저도 10년 전부터 그러긴 했는데 딱 그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빠른 편집을 클릭해서 밝게 한 중간 정도 진하게 그러면 좀 해서 저장만 해도 확실하게 좀 뭐가 다르고 한번 뭐 일단 시연을 해보게요. 또는 거기서 좀 더 고급 보정을 하려면 매직 컬러, 포샷이, HDR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매직 컬러는 컬러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고 포샷은 아시겠죠? 포샷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HDR은 스마트폰에도 많이 있죠. HDR 하이 덴시티 레이트인가요? 주로 그 원리는 뭐냐면 빛의 차이가 큰 곳에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샘플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삼성 코엑스 거기 지하에 있는 이런 집이야. 실내여서 전반적으로 어두운데 이 부분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불빛들이 밝죠. 이거를 HDR을 위해서 보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죠. 실내뿐만이 아니라 실외라도 이거는 종로 보신가 보고요. 스타벅스에 있다가 찍은 장면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둡고 이 부분만 굉장히 밝습니다. 그것도 HDR 기능을 보정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밝아집니다. 원리가 뭐냐면 사진을 3장을 찍습니다. 어두운 사진 하나, 보통 사진 하나, 밝은 사진 하나 해서 그걸 섞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원리여서 스마트폰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HDR로 똑같이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보셨던 뭐 있죠. 그래서 HADR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봐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잠깐 몇 가지 한번 보죠. 이 사진에서 지금 이 사진이잖아요. 실내에서 좀 어두우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빠른 메뉴 클릭해서 밝게 또 특이한 게 진하게. 사람이 또 이렇게 바뀌고 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원본 비교 버튼 있죠. 이것과 확실하게 좀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원본을 돌려서 매직 컬러나 비교. 이건 뭐 큰 차이는 좀 없는 것 같고요. 포샷이 좀 아닌 것 같고요. HDR 기능은 좀 너무 좀 짙은 색으로 나와서 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또는 비포 앤 애프터 나눠서 이렇게 좀 확인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네. 잠깐 또 몇 가지 보여드리면 아까 삽입에서 캐릭터 몇 개 있다고 스티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티커 사용하게 되면 아주 이제 스티커가 많아서 사용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한번 약간 시연 좀 해드릴 거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외곽선 추출하는 거 아까 잠깐 해봤잖아요. 자, 이 이미지를 외곽선을 좀 추출을 하고 싶으면
외곽선이 편집에서 여기 효과 부분에 윤곽선이 있습니다. 윤곽선. 체크해보면 별로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살죠. 확실히. 이것과 그냥 애매하면 여기 이제 컬러, 특히 이제 DW 쪽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블랙 앤 화이트를 변경해서 윤곽선을 저렇게 해보면 그렇게 좀 마음에 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아까 보셨던 그 서비스 있었죠. 인터넷에서 이게 구글에서 래피드 리사이즈라고 검색하면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래피드 리사이저.com start.php 이거고요. 밑에 보시는 이 그냥 래피드 리사이저.com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면 요거 클릭하면 이제 구매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오시지 말고 요 바로 요 스타트 버튼 이 URL 클릭하시면 바로 이곳으로 가고요. 여기서 픽처 스텐실 메이커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하나 물론 이 사진은 좀 복잡한 사진이어서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둡 다크 화이트 그리고 샤프 소프트 계속 조절을 해서 만드는데 역시 이렇게 복잡한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적용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에는 아마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키노트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 해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이미지 여기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자,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게 이미지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이 이미지를 자, 전부 다시 해제하고요. 이 이미지를 유튜브 농도를 이렇게 조금 줄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도형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리고 쉽지 않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뭐 있습니다만 이게 진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키노트에서 됩니다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이콘 부분이 있어요. 아이콘은 자, 삽입 그래서 아이콘 하면 아이콘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연습 삼아 한번 해본 거는 이제 그 장성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움직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노가다를 하게 되면 살짝 해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하다가 다시 좀 접긴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가지고요. 그래서 사람, 인물 삽입을 하죠. 이거는 좀 줄이고 타입한 이미지는 아이콘은 키웁니다. 자,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벡터 형식이죠. 이 이미지여서 이거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쉐이프로 변환합니다. 쉐이프로 변환하면 경고 메시지 나오고 쉐이프로 변환이 됐어요. 그러면 그룹을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해제. 또 두 개군요. 요거와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좀 편집을 하고 싶으면
다시 이것도 이제 일러스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점 단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서 편집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점 편집을 클릭하면 이게 점이 나오죠.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아까 웃었지만 동그란 거에서 약간 이렇게 해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잠깐 줄 수도 있고, 지팡이를 좀 들어주고 싶으면 점 편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할 수는 있겠죠. 어떻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쉐이프를 변환하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도형 서식에서 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또는 채우지 않고 선을 그린다든지 선으로 변경해서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 또는 이제 두들리 사용할 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막 가는 부분 외에 요새 보면 자기개발 동영상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은 나오고 화살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나오고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아이콘에서 비즈니스 쪽 가면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조직도. 넣고, 이거는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쉐이프로 변환하고 그룹을 해제. 하게 되면 분리가 되니까요. 요거를 뭐 좀 더 키운다든지, 아니면 조직에 구설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곽선, 아이콘, 모양 안전, 컬러링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나닮은 이미지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캡처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서 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캡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에다 여기 색칠을 여기를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색을 칠할 때 그리기하고 페인트를 사용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페인트 통이었잖아요. 여기서 도구에서 페인트 통을 클릭하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색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패턴. 정말 패턴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 넣는다든지, 필요하다 보면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 컬러 그래디에이션도 다양한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컬러를 페인트로 칠하고, 다음에 이제 그리기 페인트인데 페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인트를 이 정도 크기에서 색은 약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너무 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얼굴에 좀 삐져나갔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백이 있으니까요. 백을 클릭해서 여기 조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마스크 표시 있어요. 마스크 표시. 여기를 클릭하면 지금 이제 색칠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해서 뺄 수 있겠죠. 이렇게 빼고 일단 적용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다른 색깔로 노란색으로 또 칠해볼까요? 백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페인트 말고 그리기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컬러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젤을 네. 저장했다가 두들리게 해서 불러서 이렇게 업로드 해가지고 그리는 컬러랑 그림하고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그냥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바로 두들리에서 여기서 캐릭터로 넣어볼게요. 이거였죠. 이거를 여기로 그래서 이름이 있을 텐데 뭐 만약에 뭐 에이미다라고 에이미 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넣고 기장을 합니다. 들어갔죠. 얘는 에이미 컬러도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가사로 이름이. 이게 사이즈가 두 개가 막 같을 거예요, 두 개가. 두 사람이. 좀 차이가 나는군요. 이거를 좀 크게 해서 겹쳐놓고 순서가 바뀌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딱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요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우고 다시 그리니까 겹치는 부분들은요. 이 부분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살짝 요것만 이렇게 바꿔서 이리 보게 해보면 속도 안 하나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1이라고 줄이면 지연기가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잘못 앞에 거란 것 같아요. 선택. 요거 컬러, 요거를 선택해서 요거를 줄여볼게요. 아까 제가 요걸 바꾼 것 같아요. 요거를. 이거 그러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뒤에 그려지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요거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 이렇게 해서 뭐죠? 이게 하여튼 드로잉 패스 지정하는 거. 여기서 패스를 이렇게 놓고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거 좀 아예 그냥 키워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서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두껍게 새로운 패스 패스 찍을 때 좀 약간 요령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추가. 얼추 됐네요. 이게 참 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밑에 이제 이미지가 있으니까 얼추 약간만 이게 잘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아예 그냥 이 이미지를 바로
시간 구분 없이 바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거를 다른 데서 또 써먹고 싶을 때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한 번 봐도 다시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모든 내가 다른 거에서 다 쓰고 싶다 하는 경우는 그나마 좀 이런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요거를 이 파일을 들어가서 저장을 하죠. 네. 저장을 하고 여기 요거죠. 파일 이름을 뭐랄까 이제 예를 들어서 AB. 파일 이름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니까 인트로 이제 뭐 공통 인트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렇게 저장하고 들어가서 해야겠죠. 공통 인트로 있잖아요. 네, 요거를 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제. 여기 요거네요, 요거. 잡아지니까 요거를 요거를 듀플리케이트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해놓으면 생겼죠? 예. 이걸 가지고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있는 거 두고 여기다가 씬을 추가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쉽지만 재활용은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뒤에가 또 틀려. 앞에 거 뒤에 거 하시려면 이제 앞뒤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운데만 내. 가운데부터 계속 네.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현재로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 짜증나. 그런 방법도 있고 네. 사실 인코딩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아까 필모라 9 같은 그런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이고 좀 무난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두들리를 만든 다음에 인코딩 되거든요. 네, 인트로, 아우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인트로, 아우트로 넣고 중간에 넣으면 네. 네,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하나 더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그게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필모라 9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게 정면 전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많이 있어서 그 가격대 보여주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림 사용하기, 이미지 사용하기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 또는 다른 부분이라도 궁금하신 내용들 평상시에라도 또는 지금 뭐 새롭게 궁금한 점이 생기셨던 분도 있고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좀 나눠볼게요. 두들기를 저는 거 캡처하는 거고 간단하게. 네. 아까 두들기 어떤 장면을 그려놨는데 그 캡처를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컴퓨터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맥 같은 경우는 그냥 단축키로 바로바로 합니다. 이제 우리 저기 그 컨트롤 풀도. 예,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다만 여기는 이제 커맨드 쉬프트 4키 눌러서 네. 특정 영역만 이렇게 저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낫죠. 뭐 스냅킷 뭐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저기 오디오 네. 넣을 때요, 네. 음악 넣을 때 네. 이게 처음에 한번 넣었는데 네. 또 이제 영상 길이에 맞춰서 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 끝나는 지점이 안 맞아서 그걸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나요? 맞아. 그때 그 말씀 한번 하셨죠. 네,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22초짜리 넣었는데 자, 넣어서 끝에를 이제 줄이신 거잖아요. 줄였잖아요. 네, 앞으로 갔어요. 이렇게 줄이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리고 다시 느리면 안 들어 살아나지 않나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안 되지. 네. 끝에를 자른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늘리면 완전히 이제 파일 자체가 잘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 그리고 전에도 지인분이 한 분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있는데 자꾸 뭘 새로 넣으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 이런 걸 갖고 계시다고. 이럴 때는 이거를 좀 이렇게 끌어서 녹색이 되면 아, 녹색. 되니까 여유 있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살짝 끌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음악 트랙하고 그리고 나레이션 트랙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두 개는 아무 구분 없이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여기서는 이제 클릭을 해서 직접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또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초보적인데요. 네. 포토는 그 한글 찾아서 이제 했는데 네. 이 포토 부분을 이제 뭐 라이센스가 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뭐 시스템 중요한 데가 있나요? 우선은 구글 폰트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구글 브라우저에서 제가 이제 그 폰트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구글 폰트를 포함을 시켜놓지 않았는데 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일단 google.com에 폰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구글 폰트들이 나와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폰트인데 저작권 부분을 살펴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사용을 다 해놨습니다.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언어가 나오잖아요. 언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리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폰트만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눈 폰트는 뭐 다들 많이 아실 거고 이런 폰트는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받아가지고 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기능을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랭귀지에서 한국이 아니라 중국은 차이니스 어쩌고겠죠. 여기겠네요. 네. 이렇게 나오죠. 심플리 요약, 뭐 약간 요약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통? 몇 개 없네요. 많지는 않네요. 우리나라 한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봄 정도였던만. 그게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당후에 한그 폰트 세계에서 네. 멀티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이나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죠. 그냥 폰트인 거죠. 폰트인데 영문 폰트는 영문만 되잖아요. 네. 한글 폰트는 한글로 되고 영문도 되고. 그러니까 그 폰트 자체 한글도 있고 영문 모두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어 폰트는 모르겠지만 중국어는 있을 거고 그 영문으로 같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폰트는 다운받아가지고 올려놓고 쓰면 됩니다. 네네. 구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작권 부분이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고 완전히 풀었더라고요. 구글은. 이거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캔바 서비스 잠깐 말씀드렸죠. 캔바라는 그건 캔바 서비스는 각종 다양한 이미지 템플릿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싹 바꾸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썸네일 이미지 있죠. 그래서 이 채널로 가면 요거는 뭐 그대로지만 밑에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싹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바꿨고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캔바라는 서비스에 하는데요. 만들고 싶은 게 유튜브잖아요. 그럼 유튜브 썸네일 있죠. 1280-720 사이즈 지정되고 클릭하면 유튜브 썸네일에 맞는 사이즈로 딱 나옵니다. 나오고 템플릿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했죠. 무료예요, 다 이게. 네, 여기 거의 대부분이 무료가 많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 유튜브 또는 음식 하시는 분은 음식, 튜토리얼 하시는 분은 튜토리얼 선택해서 제가 한 게 요거잖아요. 아까 보셨던 게 또는 이런 거 하시려면 요거 이렇게 일단 무료죠. 여기는 무료 요거는 막 유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료 클릭하면 나오죠. 여기서 폰트만 바꿔서 쓰면 되는데 정말 좋아진 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한 재작년까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거의 사용 안 하는 이유가 한글 폰트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글 폰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방식이 두 가지인데 폰트를 변경할 때 그래서 업로드된 글꼴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폰트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근데 이거는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트라이얼 한 달 동안 유료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료로 할 거냐 유료로 할 거냐 나올 때 유료로 안 하고 그냥 계속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유료 때 업로드했던 것들은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된 글꼴도 베스킨라빈스 빙그레이 한글 글꼴도 잠깐 넣어놨죠. 그거 말고 여기 보시면 한글 글꼴 있죠. 한글 글꼴. 요거는 이제 제가 업로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공하는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네, 요 정도만 내도 쓸만하겠죠, 개수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 한글 문구 중에서 나누면 좀 흔하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한글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 썸네일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유튜브 썸네일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 아트 같은 경우도 이거죠. 템플릿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공해서 제공하면 클릭해가지고 바꾸고 이미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미지 배가 안 들면 사진 중에서 무료 사진도 많이 이거 무료 사진이네요.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잘 요거를 공간을 맞추면 이제 배경 이미지로 뭐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썸네일이나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신 보면 네. 그래서 자동차 보면 남자가 타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초음압이 크게 이만 커지던데 이게 줄이게 되면은 각각이 따로 이게 하나씩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 클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예를 들어서 뭐 요거다 이런 씬이면 다 이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클릭, 보통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전체 다 네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이제 오른쪽 패널에 보면 있잖아요. 예. 클릭 여기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쉽게 좀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복사 이렇게 하면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향상이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주두리가 좀 다운이 많이 됐었거든요. 특히 언제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다운이 됐는데 요새 괜찮더라고요. 요새 괜찮아서 물론 이제 하기 전에 저장은 하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다운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은 게 아까 이미지를 두 개를 똑같이 이제 흑백 버전, 칼라 버전 이렇게 놓잖아요. 겹쳤는데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이즈라면 딱 해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선택해서 한꺼번에 쫙 똑같이 늘리고 다시 딴 데 클릭해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이렇게 딱 겹쳐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거 두들리 사용하면서는 어떤 부분들 함께 이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해나가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의견을 좀 주시면 저도 좀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터디 그룹처럼 뭐 보름에 한 번이라도 뭐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게 뭐 있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충분히 이제 지도하거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이제 그룹 스터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지도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 같이 영상들을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페이스북이라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페를 그렇게 막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게 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페이스북 그룹 정도도 될까요? 페이스북 그렇지는 않아요. 페이스북으로 어쨌든 놀이터를 만들어놔야 내가 만든 것도 올려보고 다른 사람 것도 올라온 거 보고 주문면은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질문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공간이 사실 있긴 하지만 기왕이면 이제 자 우리 여기서 합시다 라고 좀 선포도 하고 같이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카페를 만든다면 누가 카페지가 있고 그런 얘기죠. 어쨌든 지난번에 미덥을 하기 전보다는 미덥 하고 나서 좀 더 이제 익숙해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번 더 했으니까 좀 더 가까워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나가면 좋겠고 우선은 그러면 페이스북 그룹을
이제 물론 글로벌 그룹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주로 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곳이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켜서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2회 미덕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고요. 뒤풀이는 지난번 갔던 곳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뒤풀이 가서 같이 얘기 나누시고 늦어도 뭐 11시 안에 끝나도록 좀 더 일 있으신 분들은 좀 일찍 가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